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조 친박으로 불렸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었던 유 원내대표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때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고요. 하지만 2011년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명 변경을 시도하자 유 원내대표가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청와대 외교라인을 어린아이의 경상도 사투리죠. 청와대 얼라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날을 세웠고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청와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부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예?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로 경제 살리기에 협조했냐고 질타하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시사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 멘토 두 분 나와 계신데요. 김중희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철 전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못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는 이제 대통령 탈당해라 그랬는데 오늘은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분이 갑자기 대정부 질문 이후에 계속 이 연일 그냥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존재감 부각의 의도일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언제나 뉴스를 정치인의 본성이라는 게 예. 뉴스 속에서 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에서 잊혀지면 그 정치인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니까 남들이 속된 편으로 얘기를 하면 남들이 모두 장에 가니까 나도 지게지고 장에 간다. 그런 의미 이외에 더 큰 의미 부여하기란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데요. 존재감의 과시. 존재감의 과시. 아니면 확인. 예. 그거 이상의 무엇이 있겠나. 예. 또 영향력도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예. 당장.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 당 내부에 아무 예.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존재감은 어차피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은 욕망이 정치인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있는 거니까. 예. 그 차원이라고 보겠죠.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사실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메르스 전국 같은 데서요. 예를 들면 방제복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데 딱 가서 한 3박 4일 막 땀 흘리면서 막 머리 헝클어진 모습 딱 보여주면 그 국민들이 완전히 감동 먹었을 텐데. 근데 그때는 별 활약이 안 했는데 지금 국회법 전국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메르스 전국에서 자기 역할을 기대만큼은 하질 못했다는 그런 반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 출신이라고 메르스 전국에 직접 치료에 나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보건의료 제도나 그런 감염 관리에 허점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는 역할을 했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아마 반성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활동을 개시하는 걸로 보이죠. 하지만 제가 국회법과 메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메르스 전국은 사실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언젠가 걸릴지 모른다. 근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국회법은 이게 위헌이 되든 아니면 강제 조항이 강제력이 있다 없다 이거 국민들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네? 또 내용도 지금 잘 모를 거예요. 모르죠. 왜 삐떡거리.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이렇게 가고 이 관심이 좀 떨어진 데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정치적 감각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토권 행사는 그렇게 그 훌륭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죠. 말하자면 우회적으로 그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혹은 국회 쪽에다가 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네. 왜 그걸 하지 않고 막바로 정면에서 블랙홀 쪽으로 스스로가 달려갔는지 대단히 의아스러운데 말이죠. 예를 들면 위헌이다 아니다도 그것도 법제처 의견하고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이제 좀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예. 거기서 판단해 달라 그러면 우선 일단 이 블랙홀이라 정치적인 블랙홀 속에 대통령이 뛰어드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블랙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선택의 남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요 공식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고 저희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 뭐 두 분 다 다섯 의원 올해 국회에서도 오래 하시고 뭐 장관 하시고 그랬지만 정치인들이 보통 하는 말은 유감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유감이라는 단어만큼 무거운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유감이 아니에요. 지금 유승민 의원은. 예.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수준의 사과입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으면 할까요? 정말 보기에 딱하고 비참하고 비감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면 저렇게까지 소위 납작 엎드려야 하는가? 저는 전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참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반대로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정국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메르스에 대한 어떤 그 강경한 대응 그리고 철저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갖고 국민을 진두지휘해야 될 분이 오히려 국회나 여당의 원내대표, 여당의 대표한테 저렇게 분노를 쏟아붓는 저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정말 그 어떤 국정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분이 여당하고 싸움을 거는데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보다 우선 국회법 위헌론 저걸 들고 나가서 싸움을 하신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청와대는 사실 뭐 별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내일 또 사과합니까? 저런 형태의 사과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참 진심 어린 사과예요. 그런데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하건대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저런 사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정도의 사과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여 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토권을 행사할 적에 그 행사할 적의 장소나 그 발언 내용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게 품격 있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게 6월 25일인데 한일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메르스 문제라든지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우리 다다라져 있단 말이죠. 한일 관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8.15 이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두 마디로 끝났어야 하는 사안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혼자서
아니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데려다가 특보를 만들어 하는데 특별은 뭐 하는 사람들이며 비서실장은 그동안에 뭐 했고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 간 사람도 2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저 전국을 풀어가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 괜히 허수아비로 가 있는 거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일희일비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떠돌아 다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말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아닙니까? 예, 헌법에 있는. 그리고 역대 박근혜 대통령이 73번째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72번이 있었다는 얘기고 72번까지는 전부 뭐냐면 국회에서 나중에 통과가 돼가지고 법으로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건 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건 어쨌든 다수가 찬성을 했으니까 통과가 됐을 거고 예. 여야 합의가 됐건 뭐 야당 근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건 근데 여당 단독으로 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는 없을 거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요. 지금 야당이 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각에서는 그래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소위 거부권 행사 예. 정확하게는 제의 요구인데요. 예. 헌법 53조에 예. 규정되어 있는 건 다시 심의해달라는 예.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일 국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그건 다시 심의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예. 편법이나 꼼수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해갖고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고 대통령이 그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권 국회에 행사한 거죠. 다시 제의를 해달라 예. 하고 다시 돌려보낼 수가 예. 있습니다. 그건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거부권 행사가 왜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사고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 전과 여러 차례 여야가 합의를 했고 우선 근데 모든 법은 합의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법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수결로 되는 다수결로 경우도 있죠.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의를 봤는데 그건 의결도 하지 못하고 청와대 대통령께서 기분 나빠하신다는 전언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하고 야당은 또 희한하게 거기에 고분고분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모법과 시행령의 어떤 상충관계를 정리를 하자 하고 합의를 해갖고 그걸 의결해서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요 어떤 정상적인 협의나 다시 뭐 협상이나 이걸 해달라 하고 여당 지도부나 아니면 여야 지도부를 함께 모여서 통과시켰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협의를 해야죠. 우리가 통과 이미 뭐 통과됐는데요. 되고 난 후라도 그전이면 더 좋지만도 되고 난 후라도 청와대에 모여서 아니면 밖에서 모여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 의결을 하셨는데 다시 좀 제의 요구를 할 테니까 좀 잘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 이게 거부권 행사가요 위헌 여부 또는 모법과 시행령의 위법 여부 저촉 이 여부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화가 없었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기에 예.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고 있는 예. 정치는 대화가 전혀 없고 급박하는 소위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국무회의나 어떤 청와대 회의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냥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국회에서 알아서 기는 그런 정치만 쭉 계속돼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화 없는 정치 큰 문제입니다. 남북 대화하자면서요? 그런데 자기 당의 원내대표, 자기 당의 당대표하고 협의를 못합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장관님, 제가 여쭤보는 게 대통령은 합법적인 권한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국회 어쨌든 그 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다수가 있어서 통과가 된 거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한 거고 이게 다 합법적인 과정 아닙니까? 근데 거부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건 아니지만 거부권 얘기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강력투쟁 나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건 법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현안 문제를 법적으로만
발상을 해버리면 아하. 그 정치가 잘 되질 않습니다. 아. 정치적인 사건은 정치적인 정치로 풀어야 사안은 된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인데 지금 이철 의원 얘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확정되기 전부터 옛날에 저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예산도 없는데 4대강 삽질을 하는 예. 것처럼 확정도 되기 전에 그거 위헌이야 그랬어요. 그걸 위헌이라고 그러면 위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부 쪽에서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예. 국회하고 협상을 했었어야 옳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좀 그런 과정이 미안한 있어야 얘기지만 내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조금 끌려갔다. 끌려갔다라기보다 너무 순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관계에서 오늘 아, 말씀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